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영어 재해석 강의입니다. 새해에는 꼭 시험도 합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하프 모의고사 OT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프 모의고사는 실전 감각을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과정이죠. 우리 실전 문제는 20문제인데 하프는 10문제예요. 첫 번째,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부담을 줄이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을 올리기에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쌤은 당언합니다. 쌤, 저는 벌써 공부한 지가 오래되어서 하프는 많이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하프 모의고사 2개를 겹치면 20문제 되죠. 쌤은 하프를 정확하게 딱 반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독해 유형이 만약에 9가지라면 하프 모의고사 1에서는 5가지 유형만, 나머지 5가지 유형을 하프 모의고사 2에 이렇게 출제하니까 항상 딱 절반이에요. 정확하게 절반으로 내고, 쌤이 내는 하프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실전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실전 문제를 펴놓고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를 구성해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실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고 쌤이 직접 1번과 2번, 3번과 4번, 5번과 6번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문제를 구성하니까 실전과 가장 비슷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약간의 격려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출 수는 있겠죠. 쌤이 의도적으로. 두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전보다 약간 높일 수는 있겠죠. 근데 분명한 이래요. 쌤은 실전 문제를 펴놓고 난이도를 비교해서 문제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막 내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 3개를 구성하는데 적게는 4시간, 많게는 5시간, 6시간을 쌤이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쌤한테는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만큼 문제에 정선된 문제의 품격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에 어휘 및 수급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동의어 찾기 문제라든가 또는 빈칸 완성으로 내는 문제인데, 일단 하프를 풀 때에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시간을 제약 두고 푸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물론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 쌤, 저 영어가 아직 과락이면서 영어에 감이 아직 잡히지 않습니다. 또는 실전 문제에 접하는 게 이제 처음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면 시간을 제약 두지 않는 게 좋고, 그러니까 쌤 말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친절한 영어 재석 강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실전에 접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시간 제약을 두지 말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분명. 왜냐하면 그냥 답 2번인 것 같아, 3번인 것 같아 이렇게 쿡 찍는 것은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실력의 향상이 되려면 문제를 실전처럼 풀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실력이 아주 부족, 그러니까 기본 단계는 익혔지만 실전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면 시간 제약을 두지 말고 문제를 풀고요. 쌤, 어느 정도 실전 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시간 제약을 두는 게 좋아요. 영어 20문제를 풀 때 30분 정도, 길게 잡는 수험생이라면 35분, 더 길게는 40분 풀거든요. 다른 과목을 좀 빨리 풀 수 있잖아. 사실 우리 행정법, 행정학, 국사 이런 과목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아니죠. 문제 풀 때. 그래서 조금 빨리 풀고 영어 시간을 조금 많이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분이고 이보다 조금 더 길게 소요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게끔 시간 조율이 필요해요. 나중에 하프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5과목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순서, 자기 실력에 맞게 이렇게 푸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쌤이 제안을 분명히 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하프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본인이 영어를 30분 정도에 푼다고 생각하면 하프는 15분이겠죠. 35분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하프는 17분 또는 18분이겠죠. 그렇게 맞추어서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채점을 하고 그리고 공부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시간 제약 내에서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전 감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제약을 15분 또는 17분에 맞춰 놓고 타이머를 그리고 아니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하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 하프예요. 실전 감각을 올리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구성이 무지무지하게 좋다. 그리고 공부할 때에는 단어 공부할 때에는 어근 확인하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영어 기출 문제의 추세가 어근을 포함하지 않는 단어는 출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어근을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어근을 약간만 확장해서 관련 어휘까지 가볍게 공부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고 난 후에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약간 추가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지지난 시험에 나왔던 단어 중에 candid 뜻이 뭐냐 하면 솔직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공부할 때 CAND가 어근이에요. 우리 필소의 천재 할 때 봤던 단어죠. 물론 뜻은 어근이 white, 하얀. 아하. 그래서 새하얀 candid, 솔직한이 돼요. 그래서 단어의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개만 추가하면 우리 쉬운 단어 중에 candle, 초죠, 촛불, candle. 아하, 하얗게 밝히는 물건, 그게 바로 캔들이에요. 하얗게 밝히죠. 그래서 하얗다는 단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candid, 솔직한, 이렇게. 그리고 동요까지 확장시켜야겠죠. 동요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outspoken, 솔직한, frank, 이 정도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근 확인하고 동의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는 아는 수거이면 바로 풀 수 있고 모르는 수거이면 이제 시험장에서 실전으로 풀어야 되는데 풀이 방식 문맥을 통해서 문맥 확인을 통해서 수거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수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모르는 또는 낯선 여러 의미를 가진 수거가 나오면 문맥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수거의 대부분이 전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그 전사 의미를 확장해서 수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작년 국가직 국어시험 문제 조금은 쉬운 단어죠. break into 이렇게 나오면 전사의 의미 into네요. 그죠? 안으로 break 깨트리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깨트리고 들어온다 안으로. 그래서 break into 어디를 침입하다죠. 이런 식으로 수거는 아는 수거이면 풀면 되고 공부하는 복습 과정에서는 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공부하면 실력을 늘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우리는 하프 때 두 문항을 풀지만 실전 시험에서는 네 문항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단어 문제 2개, 수거 문제 2개 또는 단어 문제 3개, 수거 문제 1개. 간혹 거꾸로 수거 문제 3개, 단어 문제 1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문항, 네 문항이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법 네 문항. 문법은 가장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문법은 문장의 구조, 그래서 주어편, 동사편, 목적어편, 보어편, 수식어편 각각의 자리별로 품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자리별로 알맞은 품사를 찾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동사편, 동사의 수,
시제, 종류, 태, 그리고 조동사와 가정법, 이렇게 6가지의 문법이 동사편에서 묻게 되죠. 그래서 동사를 밑줄을 끊거나 동사를 묻는 파트면 6개의 동사 문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준동사편,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동명사 ing,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 각각의 문법편에 문법 시험에 핵심적으로 묻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약집을 빠르게 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샘 교재에는 완벽한 교재가 있었죠. 합격 노트와 문법 OX였죠. 그걸로 같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프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문제 풀고 난 후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 낯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약 노트로 가서 확인해 줘야 돼요. 아, 이 파트는 이 내용이었는데 내가 잠시 잊어버렸구나 해서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밑줄 이렇게. 이 문제 풀 때 이 주소를 말해 드릴 테니까 그 파트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쌤은 하프 모의고사를 막 내는 게 아니고 목차를 펴놓고 동그라미 칩니다. 냈던 건 동그라미 치고 안 냈던 건 비어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다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를 쌤은 그냥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각 과 1과에서 18과의 내용을 전부 펼쳐놓고 핵심 내용을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가 끝나면 1과에 18과의 문법을 다 한 번씩 거치게 됩니다. 아주 좋다는 내용이에요. 막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쌤은. 예, 그리고 이제 접목사편, 등위접목사와 병치, 명사절 접목사, 예, 관계사, 부설접목사, 비교구문,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도치구문과 강조구문, 마지막 품사론, 명사,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인사. 그렇게 해서 과별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법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프 모의고사는. 그래서 잘 몰랐던 내용은 반드시 요약 노트로 가서 또는 기본서로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반복을 자꾸 시켜야 돼요. 하프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한 단계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어요. 해마프 모의고사는 특히나 중요한 핵심을 먼저 한번 훑고 복습을 시켜 나가거든요. 문법 유형은 크게 이렇죠. 영장 문제는 당연히 문법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관용어를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또는 미주진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또는 빈칸성 문제가 간혹은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생활영어가 두 문항 나오죠. 생활영어는 두 명의 대화 AB가 대화를 이어가는데 문맥상, 상황상 자연스러운 표현 집어넣기 문제.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반 우리가 주제, 요지, 제목, 빈칸성 이런 결과는 느낌과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생활영어 문제를 풀면서 아하, 요건 조금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다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체니까 문맥에 맞게끔 알맞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주 쉬운데 접근해보지 않은 친구는 생활영어를 어려워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프 모의고사 하는 중에 저절로 느껴요. 아, 생활영어는 쉽구나 이렇게. 다음은 두 번째, 생활영어 관용어구 수고예요. 그러니까 독해 구문에서는, 독해 지문 내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은 생활영어에서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쌤은 하프 모의고사 자료, 그리고 쌤 하프 모의고사는 하프 모의고사 1문제가 있고 일단, 그리고 정답과 해설, 그리고 상세하게 지문 분석까지 해놨어요. 우리 자료에, 여러분 자료 다운 받으셨죠? 자료에. 그리고 그 뒷면에는, 그러니까 하프 모의고사 해설 다음 뒷면에는 생활영어 자료, 생활영어 관용 표현들, 그러니까 생활영어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정리해 드리니까 그거 꼭 모아서 보기.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개수가 많지는 않거든 사실. 많으면 200개 또는 300개, 적게는 한 150개 정도예요. 지금 우리
하프 모의고사 시즌 1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적지 않아요. 하프 모의고사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두 가지로 시즌 1에서는 오리엔테이션 포함 16회, 15회 포함하면 16회다 그죠? 16강으로 진행될 거예요. 시즌 2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아마도 하프 모의고사만 잘 정리하시면 실전 감각도 충분히 오르고요. 그리고 생활 자료도 생활 영어 자료도 다른 수험생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 아니 반드시 앞섭니다. 반드시 앞선다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잘 정리한 자료가 쌤한테 있으니까 쌤을 믿고 함께 나가면 됩니다. 한 번 더 쌤을 믿고 함께 하면 돼요. 함께 하면 반드시 이긴다.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독해는 기본적으로 묻는 게 이거죠.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 예, 글의 구조, 세부사항. 독해는 우리 세 가지를 묻는 겁니다. 글쓴이가 글을 쓰는 소재, 사용, 이렇게.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 바로 주제죠. 사용의 한계 또는 사용의 필요성, 이렇게. 소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렇게요. 예, 글의 구조. 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것. 예, 흐름이 바뀌는 것. 크게는 두 가지라고 했죠. 쌤 기본 강의 독해를 들으신 분이면 잘 하실 거고, 예, 아닌 분이면 지금 잘 들으세요. 그래서 글의 구조는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것. 핵심어를 하나 두고 핵심어 하나가 비슷한 단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는 글의 구조는 핵심어가 하나가 아니죠. 핵심어가 둘입니다. 보통 비교 대조니까. 그래서 하나의 핵심어가 바뀌어지고 또 하나의 핵심어가 바뀌어져서 핵심어 두 개가 나란히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독해하는 방법도 있고, 독해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약간 더 세부화시키죠. 그래서 흐름이 바뀌지 않는 것은 부연 방식. 어떤 거냐 하면 내용의 일반적 진술 다음에 구체화시키거나, 예, 내용을 추가해 나가거나, 예를 들거나 또는 가정하는 형태로 글을 전개하는 부연 방식. 흐름이 안 바뀌고 있죠. 예, 두 번째 인과 방식. 결과를 말하고 난 후에 원인을 들거나, 원인을 들고 난 후에 결과를 말하는 인과 방식. 예, 나열 방식. 시간적으로 17세기에, 18세기에, 19세기에 해야 될 일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무적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뭐 등등 이렇게 나열시키는 방식. 예, 그리고 흐름이 바뀌거나 또는 비교하는 방식. 비교 방식으로 해서 유추. 바뀌지는 않는데 조금은 두 개를 비교해서 나가는 거죠.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비교해 나가는데 대조 방식으로. 핵심어가 하나가 아니라 핵심어를 두 개 두고 진행하는 방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약간은 구체적으로 5가지로 나눌 수도 있네요. 요런 걸 파악하는 게 독해예요.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내용. 개개의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의 독해를 유형별로 달리해서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풀면 유형별 풀이 방식에서 선생님이 말할 거예요. 소재와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사 묻기 문제는 선생님이 말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글의 구조를 묻는 거다. 이렇게. 내용일치, 불일치를 묻는 문제에서는 세부 내용, 개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등등.
이렇게 문제 유형 분류해서 이걸 묻는 방식이죠. 그리고 각 유형별로 풀이 방식이 정확하게 자기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뿌옇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기본 수업의 내용을 조금 더 실전에 가깝게 쌤이 올릴 거예요. 하프에서는. 하프에서는 실전은 이렇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하프를 통해서 독해 실력이 반드시 한 단계 올라야 돼요. 독해는 두려울 대상이 아니고 아주 편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독해까지 풀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주제 문제 하나, 연결사 문제 하나, 내용을 집어일치 문제 하나, 흐름상 어색한 문장 하나, 빈칸 완성 하나, 순서별 하나, 삽입 하나, 총 7개네요. 그죠? 3문제가 더 나오는데 제목 문제가 나와서 2문제, 내용을 치 문제 나와서 2문제, 빈칸 완성 문제 나와서 2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가장 전형적이죠. 또는 뭐 감정, 심경, 분위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칭, 대상, 추론 뭐 등의 여러 가지 기타 유형이 있죠. 이런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해 10문제가 구성되고 쌤은 하프 낼 때 실전 문제를 펴놓고 유형은 당연히 일치시키고요. 난이도를 조절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실전 강을 높이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수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높이는데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나가고 함께 이겨나갈 거예요. 아직 시험 많이 남았으니까 특히나 지레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쌤도 그렇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나름 확실히는 아니고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합격해 나갈 것이고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항상 영어 경구를 적어두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거는 이제 그날 칠판 머리맡에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다짐해 나가면서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프린트물은 반드시 복습하고 난 후에 버리기. 복습해놓고 쌓아놓고 나중에 봐야지 하면 안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프를 모아놓고 안 푸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한번 풀고 그냥 공부하지 않고 버려놓고 나중에 봐야지 하면 안 보게 되거든요. 아침에 푸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로 시작하기. 영어는 뭔가 머리에 깨끗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영어로 하프로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난 후에 복습하고 그러니까 하프 듣고 인강을 빠르게 듣고 그리고 인강 중에 확실하게 알았던 부분은 빨리 지나가고요.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을 중심으로 인강을 들으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강을 너무 꼼꼼하게 쌤 하프 인강 듣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부분은 빨리 지나가고 잘 몰랐던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저녁 수업, 저녁 식사하고 난 후에 식사 후에 빠르게 한번 복습하기.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말기. 그날 저녁에 식사 후 바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주말에 모아서 한 번 더 복습하기. 그리고 버리지 말고 남겨놓으세요. 쌤 하프는 특히 문법만 빠르게 복습해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1과의 18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고 문법 목표 노트가 쌤한테 있단 말이에요. 학교 노트예요. 사실 그걸 동그라미 치면서 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1과에서 18과의 내용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검토하기에 하프 모의고사 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프 모의고사를 풀고 모르는 부분을 중심으로 인강을 빠르게 듣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복습 한번 하고 주말에 모아 넣었다가 한 번 더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회에서 10회, 15회가 시즌 1이 끝나면 다시 한번 문법 파트만
빠르게 쭉 풀면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은 자료예요. 어떤 시중의 문제지보다 좋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 능력을 키워서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학부모고사 1회에서 뵙겠습니다.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